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가스라이팅이라는 정서적 학대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나는 왜 저 사람하고 있으면 행복한 기분이 들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관계라면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가스라이팅은 자존감을 망가뜨리고 우울증이나 무력감에 빠지게 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나온 책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책인데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부제가 이거예요. 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을 떠나지 못하는 걸까? 뭔가 짐작이 되시죠? 먼저 가스라이팅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가스라이팅은 한마디로 정서적으로 누군가를 조종하려는 행위예요. 가해자가 상대한테 자꾸 혼란과 의심을 심어줘서 자기 스스로를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완전히 자기한테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가스라이팅 가해자는요, 아주 매력 있거나 선량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피해가 더 크죠.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친절한 폭력이라고도 해요. 이 책을 쓴 로버트 스턴 박사는요, 심리 상담을 하면서 여성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증세를 하나 발견했대요. 남자친구나 남편한테 아주 교묘하게 정서적 학대를 당해서 엄청 마음이 망가졌는데 이런 증상을 딱 규정한 심리학 이론이 없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스등, 그러니까 가스라이트라는 제목의 고전 영화를 본 거예요. 거기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인 아내의 유산을 뺏으려고 계획을 세워요. 그 계획은 아내를 미쳐버리게 해서 유산을 가로채는 거였어요. 아내가 브로치를 가방에 넣는 걸 보고는 그걸 몰래 빼내서 숨겨요. 그러면 나중에 아내가 그걸 찾겠죠? 그럼 그걸 보고 넌 너무 잘 잊어버린다니까?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 놨는데? 그러겠죠. 확신을 하면서도 조금씩 자기를 의심하는 거예요. 하루는 아내가 자기 방 가스등이 희미해졌다가 밝아지는 걸 봐요. 그게 사실은 남편이 아내의 보석을 가로채려고 다락방 가스등을 켜서 그런 거예요. 당시에 가스등이 어떤 원리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내가 이상해서 가스등이 어두워지지 않았어? 하고 물으면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전혀 아닌데 네가 착각하는 거야. 이게 눈에 뻔히 보이는 건데도 남편이 계속 이러니까 내가 미쳐가는구나. 내가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진짜로 미쳐가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고 스턴 박사가 이거야 하고 가스라이팅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가스라이팅은 어떤 관계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데요. 스턴 박사가 환자들을 본 것에 의하면 피해자가 여자고 가해자가 남자인 경우가 많다고 해요. 현실에서는요, 가해자가 영화 속 남편처럼 내가 저 여자를 미치게 해야지 하고 결심하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로 옳다고 믿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애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이 가해자가 된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관점에서 자기만 생각해요. 너무 이기적이라서 자신의 생각에 상대가 어긋나는 걸 못 참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파티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한테 미소 짓는 걸 보고 괜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게 보통 사람이라면요, 네가 잘못한 건 없는데 네가 다른 사람 보고 웃으면 난 기분이 나빠지더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가스라이터, 이 가스라이팅 가해자를 가스라이터라고도 해요. 근데 가스라이터들은 그럴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분 나쁜 이유는 네가 남자들 앞에서 해프게 행동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그걸 인정해야만 직성이 풀려요. 그걸 상대가 인정할 때까지 화를 내거나 삐쳐서 차갑게 행동하거나 하는 거죠. 근데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은 그걸 알아차리기가 진짜 힘들어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나를 아껴주는 것처럼 행동하니까 내가 이상한가? 이러는 거죠. 이 책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는지 알아보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항목이 20개인데요. 여기서 해당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혹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보라고 하네요. 빨리 읽어드릴게요.
1. 지속적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2. 하루에 12번도 더 자신에게 묻는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3. 직장에서 자주 혼란스럽고 얼빠진 느낌이 든다. 4. 항상 애인에게 사과를 한다. 5. 자신이 애인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자주 의문을 갖는다. 6. 여러 면에서 잘 살고 있는데도 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7. 옷을 사거나 아파트에 가구를 들여놓거나 혹은 개인적인 물품을 살 때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가 보다는 배우자가 좋아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 8. 배우자의 행동에 대해 친구나 가족에게 자주 변명을 하게 된다. 9. 설명하거나 변명하기 싫어서 배우자에게 친구들과 가족에게 들은 정보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10. 무언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조차 설명할 수가 없다. 11. 상대방이 윽박지르는 것을 피하고 상황이 꼬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12. 간단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어렵다. 13. 사심없는 화제를 꺼내는데도 2번 생각하게 된다. 14. 배우자가 집에 오기 전에 그날 잘못한 일은 없는지 머릿속으로 점검한다. 15. 예전에는 스스로가 훨씬 자신 있고 삶을 즐기고 여유 있는 사람이었다는 느낌이 든다. 16. 배우자를 화나게 만들 것 같은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한다. 17.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18. 아이들이 배우자로서 당신을 보호하기 시작한다. 19. 전에는 좋은 관계였던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자신을 발견한다. 20. 인생에 낙도, 희망도 없다는 느낌이 든다. 네, 체크해 보셨나요? 가스라이팅에는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불신 단계.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네가 해프게 구니까 내가 기분 나쁜 거잖아. 이렇게 남친이 말하면요, 보통은요 말도 안 돼 하고 그 일을 잊어버려요. 근데 의심의 싹이 내 안에 조금씩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이 단계에서 피해자는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두 번째, 자기 방어 단계. 이 단계에서는요, 가해자의 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네가 다른 남자한테 해프게 구니까 내가 기분 나쁜 거야. 이러면요, 아니야, 나 해픈 여자 아니라고. 그냥 웃는 걸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오해를 풀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의문이 풀렸어요. 남친이나 남편을 엄청 사랑하는데도 관계가 불안정한 여자분들이 이상할 정도로 남편한테 말을 막 하면서 싸우더라고요. 그 모습이 이 책에서 묘사한 가스라이팅 2단계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피해자들은 싸워서라도 자기 입장을 상대방에게 납득시키고 싶어 해요. 근데 아까 제가 가스라이터들 특징이 뭐라고 했죠? 지나친 자기애, 자기 확신. 그러니까 절대로 피해자 논리를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피해자는 미치는 거예요. 자꾸 내 논리를 납득시키고 싸우려고 하는 게 바로 가해자들한테 말려드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안 당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해요.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난 아닌데. 더 얘기할 필요가 없네. 굳이 상대가 나를 다 이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1단계나 2단계에서 가스라이팅을 끝내죠. 관계를 변화시키거나 그 관계를 끝내거나 해서요. 세 번째, 억압 단계. 이 단계까지 온 피해자는 이제 자아가 없어요. 무조건 가해자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네가 해프게 굴어서 내가 기분이 나쁜 거야. 가해자가 이렇게 말하면 그래, 내가 해프게 굴었구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안 하던 사람이 나중에 가스라이터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실직을 하거나 원래 가스라이팅 하던 다른 사람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다른 인생 문제가 생기면요,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는 게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스라이팅이 시작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피해자가 알아차리기가 더 힘들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가스라이팅을 차단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피해자는요, 가해자를 신뢰하고 사랑할 때에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데요, 피해자가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봐주길 바라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가스라이팅을 차단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관계를 정리할 각오가 있어야만 그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헤어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에 들려고만 하는 생각도 버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질문을 자꾸 하면서 문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이걸 안 하면 자꾸 상대에게 말리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걸 알아야 해요. 가스라이팅 피해자는요,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자꾸 상대방의 감정만 신경 쓰거든요. 관계에서 중요한 게 옳고 그르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느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대화가 알맹이 없이 힘겨루기만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바로 대화를 피할 줄도 알아야 해요. 상대가 자꾸 진실을 왜곡하고 나한테 그걸 들이대려고 하면요, 거기 말려들어서 싸우지 말고 대화를 중단하세요. 어떠세요? 가스라이팅에 대한 궁금증 풀리셨나요? 가스라이팅 피해자는 주로 자아가 좀 위태롭거나 마음이 힘든 사람이라고 해요. 가스라이터들이 이런 사람들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희생자로 삼는 겁니다. 정말 나쁘죠.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 경우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요, 피해자가 스스로 벗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이버 카페에서 고민 사연을 갖고 있어요. 사연이 선정되시면 선물도 드려요. 여기 아래 영상 설명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리로 따라오세요. 글쓰기에 관심 있으시거나 인생길 고민이 있으시면 놀러오세요. 기다릴게요.